네.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게 네. 그 지금 정권 교체가 된 지 새 정부가 들어선 지 한 40일 정도가 됐잖아요. 네. 이제 여당 인사, 네. 여당 인사하신데 느낌이 어떤지 궁금해요. 글쎄요, 뭐 아직은 이제 제가 정부 일을 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네. 아무튼 축하를 많이 받아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 축하합니다 그러면 축하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축하는 제가 받을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받아야 할 일이고 고생했습니다는 정말 바닥에서 저는 사실은 작년 탄핵 때 한국을 떠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고생하신 분들이 진짜 수고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저는 축하받을 일도 또 저 수고했습니다라고 인사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네, 지금 새 정부 60일 50일 정도 가고 있는데 네네. 4, 50일 가고 4, 있는데 50일 가고 있어요. 아무튼 축하받고 수고했습니다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네. 네. 그래서 축하받을 일 또 있잖아요. 어제 저 광주 북구갑 예예. 예, 지역위원장 예. 그렇죠. 그것은 축하받아야죠. 작년에 전국적으로 우리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회가 사실은 엄청난 모범적인 지역입니다. 뭐 지역위 활동도 그렇고 또 지역위 구성원들, 당원들 양질의 당이고 지역위원회 좋았는데 작년에 어느 날 그냥 그 사고지구당으로 돌변이 됐어요. 본의 아니게. 그 정당에서는 사고지구당이 정말 치욕적인 건데 네. 그래 사고지구당으로 된 지 지금 1년 만에 다시 정식 지구당으로 어제 창당을 했습니다. 네. 굳이 그걸 뭐라 하더라 개편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그건 축하받을 일입니다.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 사고지구당은 어떻게 지정이 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제가 지역위원장인데 저를 자르고 공천 안 주고 네. 그 지역을 사고지구당으로 선언하고 지정하고 당시 김종인 네. 비대위원장 때 네. 지정하고 그냥 다른 사람을 거기에 위원장으로 세우는 것으로 사고지구당으로 전락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당원들 또 우리 동협회장들 지방의원들 정말 황당해했죠. 네. 예. 아니 저희도 황당했죠. 저희도 황당했죠. 예. 예, 그 말씀은 예, 또 계속 좀 이따가 여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강기정 의원 하면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가장 인상에 남는 부분이 바로 필리버스터였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잠깐 말씀 여쭤보고 싶은데 그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컷오프가 된 상태에서 네. 필리버스터 임하셨는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야 내가 진짜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런 심경은 안 드셨나? 나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아니 명함 떼가고서 배지 떼가고서 여기 나가서 말 떠들라고 좋은 일도 아니고. 예. 근데 제가 최근에 우선 그 지금 현역 국회의원한테 우리 여당 의원들한테 야 그때 그 테러 방지법 그 개정 안 할 거냐라고 물었어요. 예, 사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그때 그 필리버스터 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이건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하겠다는 소리가 없어서 제가 아무튼 궁금해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네. 아직 명확한 답은 못 들었어요. 작년 2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공천 배제되고 나서 제가 당시에는 필리버스터가 과연 진행이 될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네. 초반 신청자는 사실 없었어요. 누가 안 하길래 저도 신청을 해서 제가 4번째인가 신청을 했는데 이제 첫째, 둘째, 셋째 하니까 신청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 9번째까지 양보를 계속했죠.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제가 3일째 되는 날 밤 9시부터 5시간 6분 했는데 그때의 심정은 뭐라 할까? 내가 이제 국회의원 12년째 하던 걸 그만두는데 이거라도 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할 일 없을까? 뭐 이거라도 하지 뭐 이런 반은 자포자기 또는 반은 뭐 최선을 마지막에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다는 심정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뭐 정신이 없었죠. 정신이 없으죠. 그렇죠. 근데 예. 그때 오히려 굉장히 큰 활약을 하시면서 또 많은 우리 정치를 좋아하시는 고관여층 분들께서는 일반 시민분들도
그 한숨을 내쉬시면서 경건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홀리버스터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목사님이다. 성스러웠어. 그래서 성스러웠어. 홀리버스터. 강 목사님. 그렇죠. 원래 천주교시죠. 예, 저는 전주교인데 아니 그때는 이제 제가 되돌아보니까 12년 제 의정활동 제가 98년 정치를 시작해서 34세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해서 38회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좀 젊은 나이에 되긴 했죠. 그런데 제가 12년을 달려오면서 제 했던 정치가 다시 보여지더라고요. 네. 아, 어찌나 국회에서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던지 그냥 그것이 회한이 돼서 도대체 왜 국회는 이렇게 싸워야 될까? 이 동물국회처럼. 네. 예, 그래서 아니 이런 자리가 진즉 좀 있었으면 내가 안 싸워도 됐을 건데. 참고로 제가 네. 부연 설명드리자면 강기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국회에서 싸운다는 표현은 강 의원님은 정말로 싸우셨습니다. 주먹질하셨어요. 아니 사실은 저보다 훨씬 더한 분들도 사법 처리 안 했는데 묘하게 저는 소위 싸우고 나면 반드시 제가 법원에 서야 되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전과가 학생운동 시절에 국가보안법 등으로 8년 받은 거 빼고요. 네. 순전히 이명박 박근혜 시절만 해서 전과가 3개가 더 생겨버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국민들 이제야 말할 수 정말 있는데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네. 그러나 또 왜 그렇게 그랬을까라는 그런 회한이 당시에 그 필리버스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당시에도 인터뷰를 보면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국민들로부터 폭력 의원이라고 낙인 찍히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예를 들면 전과 중에 하나가 전과라고 하니까 그런데 벌금 네. 벌금 그 500만 원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 집시법 그러니까 마스크법을 직권 상정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창원의 의원이었던 권경석 당시에 행안위 간사, 여당 간사죠. 권경석 의원이 법안심사 소위원장인데 직권 상정을 하려는 거예요. 그 마스크법을. 그러니까 마스크법은 마스크를 쓰고 집회하면 처벌한다. 이 법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권경석 그 소위원장한테 의원님 직권상정 의사봉 두드리면 제가 입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봉을 두들기길래 막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가서 그 정치적 행위로 입을 막았는데 네. 그것이 공무집행 방해와 약간 상처가 나서 상해 등으로 해서 500만 원 벌금을 받았어요. 야, 아니 같은 국회의원으로 진짜 인정머리가 없네. 그거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고발을 제가 당한 거지요. 아 진짜 인정머리가 없구만. 근데 나중에 이제 같은 업자끼리 화해하고 다 고소 고발 취하했는데도 뭐 예를 들면 공무집행방해는 이 반의사 처벌법이라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저는 법정에 서서 또 500만 원을 받았죠. 네. 변호사비는 변호사비대로 들고. 또 저 생각나는 게 오산을 지역구로 하고 계시는 김성회 의원. 럭비 화성. 화성이었나요? 럭비 선수 출신이지. 예. 주먹 셌나요, 근데? 아니 어땠어요? 사실은 부끄러운 과거인데요. 불거 가건데 그때 사건은 4대강 날치기, 네. 4대강 예산 날치기를 막는 과정에서 여야가 싸움이 또 난 거지요. 네.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지금도 정말 억울한 건데 뭐 다 모든 범죄자들은 말씀해 주세요. 억울하다. 오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리즈입니다. 저는 정말 그때 이미 전과가 500이 안 있습니까 제가 네.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싸우면 뒷짐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날은 자임해서 기록을 남기겠다 캠코더를 들고 1박 2일 동안 본회의장에서 캠코더를 찍고 아무런 그 소위 몸싸움 현장을 가지를 안 했어요 멀리 네. 있다가 그런데 갑자기 김성애 의원이 우리 당직자 여직원들을 그 머리채를 잡고 구타한 소리를 듣고 어이구. 제가 그 현장을 가서 못 참고 당신이 그랬냐라고 삿대질 하다가 사실은 정확히 제가 삿대질은 먼저 분명히 했고 주먹은 날렸는데 그 주먹에 맞지는 않았는데 네. 제가 결국 주먹을
맞았죠. 제가 결론적으로. 네, 네. 그래서 같이 처벌 받았어요. 둘이. 저는 전과 500이 있다는 이유로 1,000만 원 벌금을 받고 네. 김성애 의원은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500만 원 받아서 둘이 다 정말 참 네. 그것도 공무집행 방해였어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저도 기억 속으로는 강기정 의원님이 몸싸움을 했던 기억만 있는데 그 앞에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예. 마스크 복면시 금지법 같은 말도 안 되는 또한 4대강 날치기 예산 처리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과격할 수도 있지만 일종의 정치적 행위로서 또한 그 여직원분을 또 뭐 협박하는 위협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몸싸움 하신 건데 이런 부분들이 맥락이 생략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를 많이 받으셨지 않으셨을까. 아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나 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왜 할 필요가 있냐라는 지적에 저는 많이 공감했고 그런 것 때문에 지난 필리버스터 과정이 참 회한이 좀 찼던 거지요. 네. 어찌 보면 그런 행위들이 또 축적되어서 강기정 하면 폭력 의원 또 뭐 싸움만 하는 의원 뭐 이렇게 제 스스로가 낙인 찍힌 걸 보면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요 주먹질 말고 네. 제가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암바라든가 상대방도 안 다치게. 뭐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여야 국회의원들이 네. 날라다녔잖아요. 뭐 점잖은 의원 엊그저께까지 장관하던 우리 야당 의원들도 왠지 그 싸움의 현장에 나서고 뭐 그런 정말 지금 생각하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될 수 없는 네. 그런 일들이 국회에서 있었죠. 네. 그래도 또 이 강기정 의원님은 이제부터는 그 여당 인물이시니까 좀 더 여유와 함께 그 당시 그 이석현 그 국회 부의장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강 의원은 실제로 보면 아기 같은 분이다. 그러면서 그 이제 컷오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용기 잃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해서 국민으로부터 더 큰 인정을 받고 무엇보다 스스로 양심에 만족할 수 있는 의정 활동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저도 기사 검수로 봤을 때 그 강기정 의원님 인상 쓰는 사진들이 많이 있어서 예전 사진은 약간 좀 무서웠었는데 말씀 나눠보니까 정말 부드러운 분이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떠세요? 직접 만나보시니까. 그러니까 아니 난 예전부터 이제 조금 이제 알고 지내셨는데 네. 지냈는데 아니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진짜 강 의원님도 그렇지만 진짜 부드럽거든. 나 안 부드럽냐? 맞습니다. 글로 보면 상당히 센데요. 예, 부드럽습니다. 저 조금 더 예. 칭찬해 주세요. 의원님에 대해서. 네. 예, 그러니까. 아니 뭐 대화 나눠보고 네.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네. 좋네요. 이게 어떤 이제 진짜 막 불의 같은 거 네. 보면은 참지 못하고 네. 그런 게 욱하는 게 이제 우리 있는 아재들 건데 어떡하냐 진짜. 앞으로는 그냥 맞는 걸로 제가 네. 그 가장 때리면 많이 맞는 걸로.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만나고 보니까 대화하고 보니까 너무 대화도 잘 되고 부드럽다. 또 저를 사람들이 저평가된 강기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에 대해서 웃으면서 답한 것이 그분들한테 저는 문과 무를 겸합니다. 정책이면 정책, 예산이면 예산, 싸움이면 싸움 어느 것 하나 제가 빼놓지 않습니다. 라고 문무쌍립. 표현을 문무쌍립 또는 문무를 겸비하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제가 그냥 웃고 네. 맙니다. 너무 좋다 오늘 분위기. 자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고지구당, 네. 네, 사고지구당의 어떤 그 발단은 역시나 그 컷오프잖아요. 네. 진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한 충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컷오프라는 거 먼저 권수룩 위원님이 잠깐 설명해 주시면 그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 그냥 언론사 입장에서 봤을 때 기자 입장에서. 뭐 기 언론사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 없지 뭐 네. 아무 감정이입이 없으니까 네, 네. 컷오프 당했네. 컷오프 당했네. 그냥 아웃이네. 네.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걸로 끝이죠. 네. 그냥 아무 감흥이 없지. 이제 간다. 그냥 이제 그럼 저 자리 누가 들어가지? 언론의 시선은 그런 거고. 그런 어떤 산술적 시설인 그렇지. 거고. 근데 당하는 당사자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많은 날벼락. 이게 경선이라는 제도도 있고 한데 경선 기회 자체가 박탈당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경선이다 또는 제가 총선 출마를 못한다 컷오프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어떤 슬프고 분노했던 것이 아니고요. 어떻든 당시에는 당을 지킬 거냐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분열시킬 거냐의 그 광풍이 몰아칠 때였어요. 네. 작년 12월, 1월, 2월이면 한쪽에서 친노 그렇죠. 패권이냐 아니냐 가지고 탈당이 줄을 잇고 있고 더 이상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이런 탈당의 행진이 시작될 때 적어도 광전남에서 제가 그렇게 갈 수는 없다. 네. 그건 원칙한 거고 설령 잘못했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평가받아야지 네. 자기들이 쌓아놓은 똥은 여기다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새 집 짓고 있으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당을 지켰는데 그 당을 지킴에 대한 어떤 철퇴, 배신, 컷오프였던 거예요. 제가 뭐 네. 국회의원을 출마를 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컷오프를 평상시에 했다면 뭐 제가 3번 했고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컷오프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 컷오프는 그냥 출마에 대한 컷오프가 아니라 민주당의 존재를 부정시키는 거거든요. 네. 당시에는 적어도 제가 민주당의 나름대로 존재 이유를 모든 사람 광주에 거의 사실은 다 탈당했을 때니까 그런 점이 스스로 민주당을 부정한 행위여서 저는 그것이 매우 속이 아팠고 예를 들면 제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을 더 할 수 있냐 덜 할 수 있냐를 네. 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하니까 네. 제 집사람이 여보 국회의원 자리가 당신 자리인가 그것이 당신은 3번 했으면 호상이다 죽어도 뭘 그렇게 그 자체로 가지고 예를 들면 매우 애석해하냐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조언을 하고 이제 충고를 하던데요.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기회를 박탈당했다. 또는 공천을 박탈당했다라는 그 점이 제 관심사가 아니었고 당시에는 네. 그런 스스로 당을 지켜온 강기정을 상장을 줘도 부족할 건데 불명예 퇴진을 시켰다는데 제가 분노했고 좀 마음이 아팠죠. 제가 그 당시 또 특히 이제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까지 소위 그 친문 패권주의라는 그 실체 없는 유령이 아주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반문 정서라는 게 그죠? 예. 예, 널리 퍼지고 그걸 발판 삼아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지고 당을 흔들던 분열 세력들이 당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 당시 그 실제로 현장에서 지역에서 부딪혔을 때 그 호남 민심이 어땠었나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어제 우리 지구당 창당대회 때 개회식 인사 말씀에도 그랬는데 정말 이성의 결정이 아닌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메리켈이 즐겼었던 이성에 의한 결정, 이성의 결정 네. 이런 이야기를 소개했고 또 독일의 탈핵 과정에서 최근 그저께 들어왔던 미란다 교수라는 탈핵 전도사가 있는데 교수인데 그 양반도 독일의 탈핵 탈원전의 과정은 이성의 결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작년 그때쯤 보면 이 소위 호남의 정서 그러니까 반문 정서 또는 친문 패권이라고 규탄하는 이 정서는 이성의 결정은 이성의 판단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냥 낙인 찍어가는 거예요. 강기정은 친노고 친문이고 패권주의자다. 강기정을 컷업시켜야지 호남에서 친노 친문 패권이 사라진다는 상징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를 잘랐다 그래요. 후일담 들어보면. 네. 그런데 당시에 친노 패권이다 반문 정서라는 것이 이거 근거가 없는 유령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만약 그것이 진짜였다면 1년도 안 된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또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되냐 이거예요. 친문의 핵심 수장이 또 친노 패권의 수장이 그런 점으로 볼 때 저는 작년 이맘때 있었던 친노 패권 반문
그 정서는 이성의 판단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시에도 그랬고. 그 친노 친문 패권주의 같은 것은 우리 권순욱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체 없는 유령이고 또 그 유령을 만든 건 보수 언론과 종편 또 당시의 그 여당 그쪽이었는데 그 메커니즘에 그대로 야당이 휘둘리면서 이쪽에서 희생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고 그 대표적인 희생자가 바로 강기정 의원님이 되시는 건데 그 말씀해 주신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컷오프만 생활했었는데 당시 그 호남 광주 지역에서는 그 탈당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당을 오롯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낙인 찍어서 컷오프를 하니까 굉장히 어쨌든 간에 인간적인 섭섭함도 굉장하셨을 것 같아요. 당시에 나주 지역구인 신정훈, 전북 지역구인 김성주, 저희 이제 동기들인데요. 네. 연배가 김성주, 신정훈 그리고 당시에 우융군 광양 지역구인 우융군 의원 또 그 근처에 있는 이계호 의원 제 지역구로 늘 모였어요. 자꾸 이제 다 나가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소수로 되니까 네. 그래서 모여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우리는 적어도 이 깃발을 지켜야 됩니다. 이 근거 없는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 이 친노 패권 반문 정서를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옳은 것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니 옳은 일을 우리가 하다 보면 이길 겁니다. 라는 그 주문을 우리끼리 막 외우고 있고 서로 강제를 하고 있을 때 첫 그 반응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반응이 강기정을 자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출마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분노스러운 게 아니라 네. 아 당을 이렇게 운영하나? 라는 것에 좀 분노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그때 뭐 짜르라는 호칭을 뭐 붙여줬듯이 사실 비대위원장이니까 뭐 이해를 완전히 못할 바는 아니지만 독재였죠, 독재. 짜르 독재랑 예, 짜르 독재. 독재였는데 어때요? 그 어쨌든 그렇게 총선을 치르면서 전 그 호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거의 전멸하다시피 국민의당이 석권을 해버리고 그 소위 그 실체 없는 반문 친문 패권주의로 그렇게 됐는데 그 뒤에 지금 하여튼 지역 민심이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예. 네. 당시의 지도부 김종인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당시의 지도부는 호남을 너무 그 거만하게 대접한 것 같아요. 이렇게 몇 가지 정치공학적 행위를 하면 호남 민심은 우리를 지지할 거다. 승리할 거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호남에 왔을 때 또 제가 개인적으로 2차례를 뵀을 때 무조건 호남에서 승리한다라는 자만감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김종인 지도부 위원장뿐만 아니라 당시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비대위원들의 생각들이 대체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대책 없이 자르고 보고 다른 대책은 내놓지도 못하는 무책임하고 거만했던 태도가 당시의 호남의 전패를 불러온 그 결과 아니었냐.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면 당시에 이제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다 떨어졌던 광주남 의원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강기정 의원이라도 공천에서 싸웠으면 다는 공천이 안 됐더라도 앞에 전선이 쳐지면 뒷사람은 좀 살았을 걸. 강기정을 우리가 공천 안 잘렸을 때 우리가 방치했던 것도 결국 우리한테 그 결국은 그 저 불똥이 튀겼다. 순망치한. 순망치한이라고 합니까? 예.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걸 보면서 당시에는 그 지도부의 거만함, 무책임성이 뒤돌아봐지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예. 그때 이제 뭐 지금 좀 이어서 네. 여쭤보면 그 대표적인 게 어차피 호남은 이길 거니까 네. 공천을 저희가 보기에 그냥 막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강기정 의원님 지역구에 네. 정준호 씨, 네. 그 뭐야 뭐 문재인 사퇴하라고 삼보일비하는 어처구니 맥락 없는 그런 도대체 아니 저런 사람이 왜 저 사람 누구지?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뭔데 저기에 전략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는 거지? 뭐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진짜 호남 민심을 굉장히 깔보는 네. 공천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당시에 이제 제가 컷오프 되고 나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을 탈당하지 않는 이상 그래도 우리 승리를 위해서 합리적 대안을 내놨어요. 그 대안 중에 여러 사람들의 우리 지역에 저하고 함께 당을 지켰던 사람들의 의견까지 모아서 김상곤 당시에 혁신위원장을 우리 지역으로 추천하기로 의견을 다 모으고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의견뿐 아니라 중앙당에 있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예를 들면 최재성 의원 네. 또 문재인 당시에 이제 전 대표 등등하고 다 의견을 모아서 김상곤 교육감을 후보로 본인 동의하에 딱 했는데 역시 김종인 당시에 비대위원장은 거기도 친문적 성격이 강하다. 이라 거기도 그냥 안 준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정준호 변호사 같은 사람을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공천을 하게 된 거지요. 그 정준호 변호사 공천 과정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이건 말 그대로 사적 공천, 사적 공천이더만요. 그 지역의 그 옛날 그 노무현 대통령 당선 당시에 그 뭐 기여를 하셨던 분이 사천을 했다는 이야기가 그 그죠? 당시에 공심위원과 특정 공심위원과 친분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냥 추천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공천이 진짜 그 당원이나 당원들에 의해서 통제가 되지 않으면 당은 망하는 거야 진짜. 그렇죠. 국민들한테 버림받게 되어 있다고. 또한 이제 정준호 당시 후보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하셔서 엽기적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문재인 대선 출마 포기 선언을 촉구를 하면서 삼보일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삼보일배라는 게 기본적으로 약자가 사회적인 어떤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가장 극단적인 행동 중에 하나인데 순건 행위죠. 그런데 자당의 유력 인사의 대선 출마 포기 촉구를 하면서 아니 삼보일배 하는 걸 보면서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당시에 그 이정열 그 부장판사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통해서 제발 이러지 마셔라.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야만 나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는데 당신이 이런 짓을 하면 나는 계속 사무장으로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글도 올리셨고 그 외에 그 많은 저의 패친들도 다 어이가 없다. 아니면 차라리 야 우리 여기는 차라리 국민당을 밀자. 정의당을 밀거나 차라리 이 사람 진짜 안 될 것 같다. 오히려 더 뺏지다면 더 위험하다. 자 그래서 그때 당선된 분이 그 스카요정. 네. 예. 김경진 의원이지. 네. 두 분은 어떠세요? 친분이 좀 관계가 있나요? 저하고는 과거에 2번 그 선거를 겨뤘죠. 경선. 아니 경선이 아니라 본선에서요. 아 본선에서요? 네. 거기가 이제 출마를 2번 해서 2번 저한테 떨어지고 이번이 만약 제가 공천을 받았으면 3번째 이제 그러게. 본선에서 싸울 뻔했었는데 제가 이제 공천이 안 돼서 싸우지를 못했는데 제가 지금 그 얼마 전에 어떤 모임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광주에서 올라온 후배가 있었어요. 네. 그 지금 광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스카 요정이 떨고 있대. 이거 지금 막 지역 민심이 지금 국민의당 박살이 난 상황이고. 저 강기정 의원 저거 나중에 리턴하면 돌아오면은 지금 살짝 웃으시는데 뭔가 느낌이 있어. 뭐냐면 내가 싸워서 알지 하면서 김경진 뭐 이런 느낌. 우리 의원님하고는 과거 이제 아까 말씀대로 2번에 걸쳐서 이렇게 그 본선에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김경진 변호사의 를 잘 알고 있어요 저는. 네. 아니 왜 제가 웃냐면 우리 강정 의원님이 몸을 딱 이렇게 포즈를 취하시는데 그 파워 포즈라고 있잖아요. 테이블 위에 손을 딱 올리고서 제가 잘 알죠. 하는 이 느낌이 그래 뭐 3대0 한번 해야지 뭐 이런 느낌. 네. 저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게 살짝 넘어갔었는데
그래서 컷오프 이후에 그 정준호 변호사가 후보가 돼서 좀 엽기적인 행동을 했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야 강기정 의원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빡이 칠까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진짜 심정이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10시경에 망월동에서 이렇게 도청까지 삼보일배를 하겠다라는 것을 아침 새벽에 알았어요. 한 7시경에. 너무 황당하더라고. 이 프레임은 친노 패권의 책임이 문재인 후보에게 있고 문재인 때문에 우리가 지니까 문재인을 쓰러뜨려야 된다. 이 논리잖아요. 그 논리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얼마나 무책임하고 도대체 공당의 후보가 저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함께한 제가 이제 우리 그래도 전원 후보 아니지만은 같은 우리 조직들이 다 돕고 있었는데 시의원, 구의원, 예를 들면 지방의원, 당원들이 돕고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해서 거기는 절대 동참해서는 안 된다. 이건 후보가 지금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삼보일배를 하지 말라고 제가 그건 뭐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하지 말라고 정확히 제가 그 말렸던 상황이 그때였습니다. 네. 제가 깜짝 놀랐죠. 그건 저는 그 삼보일배를 보면서 저거는 국민의당 후보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할 일이 아니야. 아마 정치를 새로 시작하면서 그 좀 뭐라 할까 바이어스가 들어갔다가 좋은 걸 안 배우고 변칙 그러니까 변칙부터 배우니까 이렇게 이제 스텝이 안 나오고 변칙 복서가 된 거죠. 예. 잘못된 거죠. 그것이. 그 기본기를 안 쌓고 네. 이상한 것도 먼저 배우면 그러니까. 3난도 내 또 TKO 패배를 당하더라고요. 격투기에서도. 근데 정말 화 많이 나셨죠 그때. 그 화보다도 황당했어요. 도대체 저런 선거 전략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타났고 그래 제가 그때 당시 돕고 있는 우리 지방의원들이나 여기를 한테 화를 많이 냈어요. 도대체 너희들이 말려야 됐을 건데 그랬더니 저희들도 모르고 누군가에서 전달받아서 집행된 것뿐이다 라고 해서 그러면 동참하지 말라. 네. 그래서 같이 동참 안 했죠 다들. 참 그런 그게 저는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친노 패권의 어떤 그 친문 패권의 패권주의 실체를 공당의 후보가 인정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친문 패권주의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실체를 증명한 바가 없어요. 증명한 바가 없는데 있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 대선 거치고 지금 시점에 와서 보니까 누구도 없었던 모양이네. 지금 이러고 있어요, 다들. 심지어 언론사 기자들까지. 자기들이 맨날 그 받아쓰기를 했잖아. 네. 친문 패권주의라고. 그래서 지역 민심이 호남 민심이 그렇게 흔들리고 사실은 정치를 왜곡하게 된 정도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발이 지금 한 4일 된 이발인데요. 저희 광주 그 아파트 앞에 있는 이발소 아저씨 이발을 하는데 이발소 아저씨가 하는 말씀이 자기도 그때는 뭐에 홀렸대 홀려. 뭐 홀려가지고 거의 분명히 작년 그 선거 때는 자기도 그 친문 패권 이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다 허상이었다. 근데 그때는 확신을 했답니다. 그 이발소 아저씨도 그래서 그 확신의 근거 내지는 그 뭡니까 모양이 친노 패권이 동그랗습니까 빨강색입니까 그랬더니 그 뭔지 모르는데 아무튼 확신이 들더래요. 하도 언론에서 떠들고 네, 종편에서 네. 이야기를 하고 네. 또 그거를 그 팩트 없이 그 주장을 계속 전달하다 보면 그 편향된 어떤 패널들에 듣다 보면은 그 자연스럽게 세뇌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공당의 후보까지 말려 들어갔다는 거는 굉장히 큰 어떤 실책이었다고 보고 아마 강정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속이 바짝바짝 타졌을 것 같아요. 아니면 확 쫓아가가지고 그냥 스트레이트 그건 아니죠. 네. 제가 먼저 오버해봤어요. 네. 근데 내가 지금 깜빡한 게 있어. 질문에서 아까 우리
그 전과 이야기하다가 정과 이야기. 하나 지금 재판 받고 계신 거 있죠. 예, 예. 또 재판이죠. 국정원 직원 네. 감금 사건. 7월 6일 날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네. 예. 아마 무죄 나올 것 같아요. 네. 1심에서 무죄 무죄 나왔고요. 예. 네. 예. 야, 우리 강기정 의원님 맥락 없이 프로필만 보면 정과 이력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폭력, 감금. 아유, 제가 좀 이야, 아 요즘 뭐 저희가 그 이 이야기 계속 해야 되겠어요. 맥락이 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맥락을 제거를 해버리면 항상 이분법으로 전과 있네 없네 이렇게만 판단을 그렇죠. 해버리거든. 사실 그게 지난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논란도 사실은 맥락을 거세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선악 도덕적 판단을 쉽게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강기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 벌금 500만 원, 1000만 원 네. 받는 거 이것도 맥락 거세해 버리면 마스크 복면시 금지 방지법 막기 위해서 또한 4대강 날치 개선 막기 그러니까 그 맥락을 우리가 열심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려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모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요 순전히 1시간 동안 강기정 의원님 쉴드만 치는 방송입니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광주에서 지금 부랴부랴 올라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 또 광주 하니까 떠오르는 건 역시 이제 5.18 기념식 때 눈물 흘리신 모습이 많이 기억에 남는데. 왜 이렇게 눈물 잘 흘려요? 그러니까 주먹질도 잘하고. 감성이 풍부하신 것 같아. 이제 눈물을 안 흘려야죠. 그때는 네. 이제 예. 우리 참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뭐 밑에서 설령 그 연설문을 써줬다 하더라도 치밀하게 준비해 올 줄 몰랐죠. 그 표정두 열사는 우리 광주 대동고등학교라고 좀 유명합니다. 네. 80년 5.18 때는 최초로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고 또 당시에 선생님 중에 세 분은 또 뭐 해직도 되고 구속도 됐던 네네. 그런 선생님이고 예를 들면 박성무 선생님 이런 분들이 아, 있어요. 예, 그 다산 네, 연구 다산 하시는, 정약용 예, 예. 네, 연구가지요. 그리고 윤한봉 아, 예. 형인 윤광장 선생님도 거기 학교에 계셨고 아무튼 그런 영향 때문에 우리 광주 대동고가 이제 네. 뭐 좀 좋은 의미에서 정의로운 학교였죠. 고등학교. 그 옛날 그 3.1 그 저 일제 치하의 그 간도의 명동학교라든지 뭐 이런 아이고 그렇게까지는 이제 어떻든 그 중에 제가 대동고 7회인데 6회가 송영길 선배고 네. 근데 이 7회 동기 중에 표정두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공부는 썩 못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야학을 하고 당시에 86년도에 이제 분신을 하고 이 친구를 별로 알아주질 않았어요. 소위 죽으면서도 유명한 사람이 있고 아하. 이름 있는 사람이 있고 죽어서도 그냥 죽어가면서도 이름 없이 묻힌 열사들이 있는데 후자였죠. 그래서 그 표정들을 우리 대통령이 이름을 불러주니까 참 그 뭐라고 할까 평소에 그 친구들을 생각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늘 죽어서도 이름 없이 죽은 그 친구들 네. 예 그런 생각이 났던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정말 한 5년 동안 제가 박승춘 니물리안 행진곡을 붙들고 싸워왔는데 이렇게 쉽게 부를 걸 그러게. 예, 예.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막 필리버스터 때도 부르시고 그러셨잖아요. 그것도 예. 네. 아니 그 이제 대동고등학교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2학년 때 광주 항쟁이 있었네. 예, 5.18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옆에 이제 친구들이 죽고 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학생 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예. 3학년 때 우리 선배들이 직접 죽거나 뭐 구속 네. 강집 예. 이런 게 많았는데 대학 들어가서 제가 전남대 공대 전기과를 갔는데요. 예. 1학년 들어간 날 한 5일 있다가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이념 서클 그 서클을 활동을 시작했고 누구나 5.18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투쟁에 나서는 과정에 학생운동을 다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명 열사의 이름이었지만 그 친구였었고 그
그런 분의 그 성함을 대통령 입으로 들었을 때는 눈물 흘리실만 하셨겠네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네. 저뿐만 아니라 네, 광주에 있는 소위 안티 문재인 네, 이 사람들이 그날 이후에 다 5.18 기념식 보고 나서 안티 문재인이라고 표현하는 네. 굳이 보면 민주당에 좀 안티하는 네. 비민주당 그 지식인들 또 학생운동했던 사람들 지역에 NGO 활동했던 사람들이 전부 커밍아웃 하면서 이럴 줄 몰랐다. 오늘부로 나는 다시 민주 네. 저 문재인 대통령 네. 내가 좋아하겠다고 커밍아웃 했던 그 SNS에 줄을 이었죠 그때. 네. 얼마 전에 어떤 그 갤럽의 여론조사 보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반응이 광주 전라에서 99%가 과학이라고. 99%면 그래서 야, 그래서 저 국민의당인가 거기서 이게 무슨 북한 공산당이야. 저는 그러면서 1% 누구지? 1%를 찾자. 그래서 이분 한번 모시자 우리 방송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굳은 결의를 할 수 있는 건가? 정말 의아하더라고. 99%면 와.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광주 지역 일이 있어서 가는데 5.18 기념식 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광주 지역 분들 이야기를 해보면 아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아니 누가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누가 써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네. 지금까지 가장 그 이 지역 사람들이 가장 아쉬워하고 애달팠던 부분을 잘 지적해주고 이렇게 위무해주는지.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이 그날 이제 대통령이 정심을 5월 가족들하고 갔던 화랑궁 식당이라고 있어요. 네네. 과거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요. 과거의 대통령들은 기차 타기 전 비행기 타기 전 공항 근처 송정역 근처에 어떤 떡갈비집에서 그냥 먹고 떠났어요. 거기 맛있어요. 저도.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5.18 가족이 하는 집이 어디 있냐 찾아서 화랑궁이라는 식당. 뭐 저희들 어렸을 때부터 거기 갔던 그 식당인데 지금 대통령 다녀간 뒤에 그 식당 비빔밥 먹으려고 줄을 섰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분의. 네. 그런데 그런 사소한 것이지만은 정심을 어떻게 먹을 건지 이런 그 좋은 의미의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식당이 그러면 이제 그 광주 시민들한테는 원래 조금 이제 그렇게 예. 알려진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위 70년 운동했던 선배가 한 식당인데요. 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80년 후반부터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비싸거나 이렇게 이런 식당은 아니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식당이 오래된 식당이었죠. 네. 그 아까 이제 학생 운동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그렇게 해서 대학 들어와서 그냥 계속 학생 운동만 한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계속 학생운동만 했다니까 뭐 공부는 하나도 않고 82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네. 당시에 뭐 다른 대학도 그랬지만 80년 초에 예. 소위 그 대한민국은 전두환 포갑 정치가 광풍을 불 때고 우리 입장에서는 5.18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예. 이 얘기를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았을 때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은 그래도 학생운동을 하면서 살아남았지만은 네. 군대가 끌려가 죽거나 감옥 가거나 어디선가 의문사 당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 시절에 그냥 네.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저는 대학 4학년 때 감옥을 가게 돼요. 그래서 대학 4학년 때 감옥을 가서 징역 17년에 와, 징역 17년. 17년 구형에 와. 8년을 선고받고 3년 7개월을 살다가 와. 저희 세대 당시에 82학번들 삼민투 세대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받고 늦게까지 있었죠. 그래서 왜 내가 많이 받고 늦게까지 있었냐라고 어느 판사한테 제가 그냥 하소연하듯이 물었는데 뭐 답은 듣지 않았습니다마는 전남대 촌놈이라는 이유로 순전히 그랬던 거 아니냐. 당시에 뭐 저희 동기들 서울대, 연대, 뭐 고대 대부분 네. 당시 서울대, 연대, 고대, 전대, 성대 이 5개 대학이 주요 캠퍼스들이 이제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말하자면 네. 뭐 이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전남대가 이제 광주라는 이유 5.18을 직접 경험했다는 것 때문에
그 학생운동이 셌어요. 뭐 좋은 규모도 셌고. 네, 셌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촌놈이라고 이렇게 형을 많이 때려나 이래가지고 제가 속으로는 불만이 좀 있었고 그때부터 제가 이 서울 중앙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겁니다. 네. 그것도 지역 차별이네. 지역 차별이었어. 뭐 근거는 있었는지 없어요 모르는데 아니, 진짜 솔직히 저는 그런 거 느껴졌어요. 호남 차별, 예. 호남인 차별이 들어가 있다고 봐요. 저는 제가 형을 비슷한 일을 같이 했는데 더 받았던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17년 구형이면 말도 안 되는 게 요즘 감각으로 보면 그 신문 사회면에서 볼 수 있는 그 엽기적인 폐륜 사건들도 그래. 실제 구형 때리는 거는 뭐 5년 6년 그래. 7년 아니, 정도. 지금 이제 정확히 12년짜리하고 5년짜리하고 그러니까 17년입니다. 네. 야, 요즘 진짜 그 사람들 막 분노하게 만드는 네. 그런 사건에 있어서도 진짜 택도 없는 형을 선고하고 그러는데 진짜 이게 미친 세상이었어요. 미친 세상에 제가 87학번인데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도 보면 이제 5.18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걸 요구하면서 투신하고 막 그런 분들이 네. 분신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일일이 거명하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 거죠. 그렇죠. 80년 5월 당사자도 있지만은 네. 80년 5월 도청에서 돌아가신 열사들도 있지만은 그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복원한 그 열사를 열사답게 민주주의로 승화시킨데 숨져간 민주주의 운동가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름을 불렀던 거죠. 그분들이 지금 다 망월묘역 광주 망월묘역에 묻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뭐 자, 우리 다시 또 과거도 이제 갔다 왔는데 미래로 자, 가볼까요? 이제 미래로 갑시다. 미래. 자, 자,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어떻게 하실 있습니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딱 말씀해 주세요. 많은 궁금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광주가 예. 이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답게 변해야 한다면 네. 사실은 광주도 광주답게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가 정치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으로 보면 광역 도시로는 뭐 5번째, 6번째지만은 정치의 중심으로 보면 뭐 어느 곳보다 앞서 있는 1번인데 광주를 우리가 정치 1번지라고 할 만큼 우리 광주가 그렇게 지금 그런 모습이냐를 자성도 해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뭐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내년 6월에 광주의 변화, 네. 광주의 전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왜냐면 그러면은 뭐 그냥 마음에 두고 계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누구랑 이제 세 번째 붙는 건 싫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 스카 여정이 조금 이렇게 가슴 쓱 내리시나? 예. 근데 의원님 이렇게 말씀 나눠 보니까 정말 부드럽고 정말 이 수제 초콜릿처럼 아주 달콤한 분인데 왜 이렇게 터프한 이미지만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걸 지금 풀고 있는 방송이잖아. 풀어드려야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을 또 칭찬 내려주시니까 굳이 자랑을 스스로 해보면 네, 해주십시오, 자랑. 저는 저하고 그러니까 이념적 내지는 옳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물불을 안 가리고 제가 사실은 표도 계산을 않고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고 붙기 때문에 제가 거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일, 정책을 생산하거나 이럴 때는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생산하거나 한 예로 제가 2015년 215일 동안 공무원연금 대타협을 215일 만에 제가 거의 뭐 전적으로 그 박근혜는 전혀 손도 안 대고 입만 열고 네네.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던 사실은 당사자이기도 하는데 네네. 그 공무원연금 국회에서 주도한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의 성공 사례가 2015년에 있었던 공무원연금 타협이라고 하거든요. 유승민 그 대표와 그것 때문에 박근혜한테 찍혀서 결국 쫓겨났던 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그 저한테는 냉혹하고 냉정하고 제가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이나 또는 의원들 속에서는 당직자나 보좌진이나 의원들 속에 인기 투표하면요. 뭐 사실상 항상 그 괜찮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내부에서 제가 한 사례로 그런 거 있는데 그
국정원 조사 관련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 조사 관련해서 증인으로 이렇게 국정조사에 서야 되는데 다 의원들이 이제 안 나오려 그러니까 네. 당직자들을 세우려고 채택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 한 당직자가 저에게 하소연을 하길래 제가 당시에 전병헌 대표 시절인데 야 당직자들을 증인으로 부르면 되겠냐? 내가 다 책임지고 나갈 테니까 당직자는 부르지 말아라. 저는 그 이야기 할 때는 그런 마음이니 당직자 부르지 말아라 했는데 저를 덜컥 증인으로 그냥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현역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국정원 댓글 사건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도 나갔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사례들이 우리 내부에서는 야 강기정 좀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의리가 있어. 의리가 있는 앞에서 거야. 먼저 아이고. 주먹질하면서 나간 사람이에요. 불의를 보면. 제가-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제가 와, 멋있다. 제 스스로를 말하려니까 영 정말 낯간지럽긴 합니다만 전혀 안 간지러우시던데요. 완전 말씀 잘하시던데. 아 제가 제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 하면서 한 2분 잡아드셨어요 지금 시간을. 아 근데 그만큼 콘텐츠가 있으신 분이네. 그럼. 네, 그럼 우리 신세계가 한번 제대로 밀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위원님? 자, 그럼 우리 내년 6월까지 네. 강기정 의원님하고 함께 가는 걸로. 함께 가는 걸로 하고 정치 저희는 신세계가 동반자가 되어드리는 우리 거예요. 공인 인증서 하나 만들어드리자. 정치 신세계 공인 인증, 좋은 정치인. 네, 그래. 유효 기간은 한 3년 정도 일단은 네, 하고 저희가 나중에요. 네. 저기 맞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때리면 안 되잖아요. 정부 여당 관계자. 아 그리고 이제는 맞는 우리 방법. 여당이니까. 아 맞네. 몸싸움 안 하지 참. 아 맞다. 나 아직까지도 야당 말이었어. 큰일 나네. 우리 어떡하지? 남은 씨가 아직도 야당물이 안 죄송합니다.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야당물이 안 빠져서 진짜 9년 동안 너무 나쁜 물에 들었나 봐. 그리고 우리 나 죽을 때까지는 여당 지지자로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포용력 네. 있게. 포용력 있게. 그냥 때리면 맞아줘. 때리면 뭐 어려운 일 있어 이러면서 좋습니다. 자 의원님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런 정치인이 되겠으니까 잘 봐주십시오. 뭐 이런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이제 제가 사실은 공천 필리버스터 이후에 공천 배제되고 나서 독일로 떠나서 나름대로 생각의 시간도 많이 가졌고요. 또 뭐랄까 지난 12년 정치하면서 부족했던 점도 나름대로 좀 채워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큰 정권 교체라는 선물도 받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한테 좀 더 성숙되고 정말 지지받는 그런 행동, 발언 그리고 어떤 정책 이렇게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처럼 이제 사실은 동물의 그 국회였던 시절하고는 완전히 환경도 달라졌고 네. 그런 만큼 제 스스로도 달라져야 되고 또 이제는 책임지는 여당 아닙니까? 여당의 어떤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여당 정치인. 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네. 정말 과거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럽고요. 또 뭐 제가 변명하려면 할 수 있지만은 변명을 떠나서 너무 많이 부끄럽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필리버스터와 독일을 다녀오면서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해온 과정에 제 스스로가 많이 날려보냈고 이제는 좀 더 성숙해졌다 제 스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 있었잖아. 네. 우리 강 의원님 네. 임을 위한 행진곡 네. 여기서 한번 아이고. 들어보고 끝내는 거. 자, 그러면- 뒷부분은 저희가 같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 신세계 아직 야당물이 빠지지 않은 김남훈이었고요. 권수록 논설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끝곡 라이브로 강기정 의원님의 노래로 라이브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네. 한번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래가 많이 쳐졌는데 오늘은 신나게 좀 네. 임을 위한 행진곡 버전으로 가보시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싸우자 하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연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정권 교체 아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년 2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공천 배제되고 나서 제가 한 당시에는 필리버스터가 과연 진행이 될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네. 초반 신청자는 사실 없었어요. 누가 안 하길래 저도 신청을 해서 제가 4번째인가 신청을 했는데 이제 첫째, 둘째, 셋째 하니까 신청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 9번째까지 양보를 계속했죠.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제가 3일째 되는 날 밤 9시부터 5시간 6분 했는데 그때의 심정은 뭐라 할까? 아, 내가 이제 국회의원 12년째 하던 걸 그만두는데 이거라도 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할 일 없을까? 뭐 이거라도 하지 뭐. 이런 반은 자포자기 또는 반은 뭐 최선을 마지막에 사과나 뭐 한 그릇 심는다는 심정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뭐 정신이 없었죠. 정신이 없으죠. 그렇죠. 근데 네. 그때 오히려 굉장히 큰 활약을 하시면서 또 많은 우리 정치를 좋아하시는 고관여층 분들께서는 일반 시민분들도 그 한숨을 내쉬시면서 경건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홀리버스터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목사님이다. 성스러웠어. 그래서 성스러웠어. 홀리버스터. 강 목사님. 그렇죠. 원래 천주교시죠. 예, 저는 전주교인데 아니 그때는 이제 제가 되돌아보니까 12년 제 의정활동 제가 98년 정치를 시작해서 34세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해서 38회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좀 젊은 나이에 되긴 했죠. 그런데 제가 12년을 달려오면서 제 했던 정치가 다시 되돌아봐야 보여지더라고요. 네. 아, 어찌나 국회에서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던지 그냥 그것이 회한이 돼서 도대체 왜 국회는 이렇게 싸워야 될까? 이 동물 국회처럼. 네. 예, 그래서 아니 이런 자리가 진즉 좀 있었으면 내가 안 싸워도 됐을 건데. 참고로 제가 네. 부연 설명드리자면 강기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국회에서 싸운다는 표현은 강 의원님은 정말로 싸우셨습니다. 주먹질하셨어요. 아니 사실은 저보다 훨씬 더한 분들도 사법 처리 안 했는데 묘하게 저는 소위 싸우고 나면 반드시 제가 법원에 서야 되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전과가 학생운동 시절에 국가보안법 등으로 8년 받은 거 빼고요. 네. 순전히 이명박 박근혜 시절만 해서 전과가 3개가 더 생겨버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국민들 이제야 말할 수 정말 있는데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네. 그러나 또 왜 그렇게 그랬을까라는 그런 회한이 당시에 그 필리버스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당시에도 인터뷰를 보면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국민들로부터 폭력 의원이라고 낙인 찍히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예를 들면 전과 중에 하나가 전과라고 하니까 그런데 벌금 네. 벌금 그 500만 원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 집시법 그러니까 마스크법을 직권상정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창원의 의원이었던 권경석 당시의 행안위 간사, 여당 간사죠. 권경석 의원이 법안심사 소위원장인데 직권상정을 하려는 거예요. 그 마스크법을. 그러니까 마스크법은 마스크를 쓰고 집회하면 처벌한다. 이 법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권경석 그 소위원장한테 의원님 직권상정 의사봉 두드리면 제가 입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봉을 두들기길래 막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가서 그 정치적 행위로 입을 막았는데 네. 그것이 공무집행 방해와
약간 상처가 나서 상해 등으로 해서 500만 원 벌금을 받았어요. 야, 아니 같은 국회의원으로 진짜 인정머리가 없네. 그거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고발을 제가 당한 거지요. 아, 진짜 인정머리가 없구만. 근데 나중에 이제 같은 업자끼리 화해하고 다 고소 고발 취하했는데도 뭐 예를 들면 공무집행방해는 이 반의사 처벌법이라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법정에 서서 또 500만 원을 받았죠. 네. 변호사비는 변호사비대로 들고. 또 저 생각나는 게 오산을 지역구로 하고 계시는 김성회 의원. 럭비 화성. 예, 화성이었나요? 럭비 선수 출신이지. 예. 주먹 셌나요, 근데? 아니 어땠어요? 사실은 부끄러운 과거인데요. 불거 가건데 그때 사건은 4대강 날치기, 네. 4대강 예산 날치기를 막는 과정에서 여야가 싸움이 또 난 거지요. 네.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지금도 정말 억울한 건데 뭐 다 모든 범죄자들은 말씀해 주세요. 억울하다. 오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리즈입니다. 저는 정말 그때 이미 전과가 500이 안 있습니까? 제가 네.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싸우면 뒷짐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날은 자임해서 기록을 남기겠다. 캠코더를 들고 1박 2일 동안 본회의장에서 캠코더를 찍고 아무런 그 소위 몸싸움 현장을 가지를 안 했어요. 멀리 네. 있다가. 그런데 갑자기 김성애 의원이 우리 당직자 여직원들을 그 머리채를 잡고 구타한 소리를 듣고 어이구. 제가 그 현장을 가서 못 참고 당신이 그랬냐라고 삿대질 하다가 사실은 정확히 제가 삿대질은 먼저 분명히 했고 주먹은 날렸는데 그 주먹에 맞진 않았는데 네. 제가 결국 주먹을 맞았죠. 제가 결론적으로. 네. 그래서 같이 처벌 받았어요. 둘이. 저는 전과 500이 있다는 이유로 1,000만 원 벌금을 받고 네. 김성애 의원은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500만 원 받아서 둘이 다 정말 참 네. 그것도 공무집행 방해였어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저도 기억 속으로는 강기정 의원님이 몸싸움을 했던 기억만 있는데 그 앞에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마스크 복면시 금지법 같은 말도 안 되는 또한 4대강 날치기 예산 처리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과격할 수도 있지만 일종의 정치적 행위로서 또한 그 여직원분을 또 뭐 협박하는 위협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몸싸움 하신 건데 이런 부분들이 맥락이 생략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를 많이 받으셨지 않으셨을까. 아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나 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왜 할 필요가 있냐라는 지적에 저는 많이 공감했고 그런 것 때문에 지난 필리버스터 과정이 참 회한이 좀 찼던 거지요. 네. 어찌 보면 그런 행위들이 또 축적되어서 강기정 하면 폭력 의원 또 뭐 싸움만 하는 의원 뭐 이렇게 제 스스로가 낙인 찍힌 걸 보면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요 주먹질 말고 네. 제가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안바라든가 상대방도 안 다치게. 뭐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여야 국회의원들이 네. 날라다녔잖아요. 뭐 점잖은 의원 엊그저께까지 장관하던 우리 야당 의원들도 왠지 그 싸움의 현장에 나서고 뭐 그런 정말 지금 생각하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될 수 없는 네. 그런 일들이 국회에서 있었죠. 네. 그래도 또 이 강기정 의원님은 이제부터는 그 여당 인물이시니까 좀 더 여유와 함께. 그 당시 그 이석현 그 국회 부의장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강 의원은 실제로 보면 아기 같은 분이다. 그러면서 그 이제 컷오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용기 잃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해서 국민으로부터 더 큰 인정을 받고 무엇보다 스스로 양심에 만족할 수 있는 의정 활동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저도 기사 검수로 봤을 때 그 강기정 의원님 인상 쓰는 사진들이 많이 있어서 예전 사진은 약간 좀 무서웠었는데 말씀 나눠보니까 정말 부드러운 분이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위원님은 어떠세요? 직접 만나보시니까. 그러니까 아니 난 예전부터 이제 조금 이제 알고 지내셨는데 네. 지냈는데 아니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진짜
강 의원님도 그렇지만 진짜 부드럽거든. 나 안 부드럽냐? 맞습니다. 글로 보면 상당히 센데요. 예, 부드럽습니다. 저 조금 더 예. 칭찬해 주십시오. 의원님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아니 뭐 대화 나눠보고 네.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네. 좋네요. 이게 어떤 이제 진짜 막 부르기 같은 거 네. 보면은 참지 못하고 네. 그런 게 욱하는 게 이제 우리 있는 아재들 건데 어떡하냐 진짜. 앞으로는 그냥 맞는 걸로. 제가 네. 그 가장 때리면 많이 맞는 걸로.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만나고 보니까 대화하고 보니까 너무 대화도 잘 되고 부드럽다. 또 저를 사람들이 저평가된 강기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에 대해서 웃으면서 답한 것이 그분들한테 저는 문과 무를 겸합니다. 정책이면 정책, 예산이면 예산, 싸움이면 싸움 어느 것 하나 제가 빼놓지 않습니다라고 문무쌍립. 표현을 문무쌍립 또는 문무를 겸비하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제가 그냥 웃고 네. 맙니다. 너무 좋다 오늘 분위기. 자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고지구당, 네. 네, 사고지구당의 어떤 그 발단은 역시나 그 컷오프잖아요. 네. 진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한 충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컷오프라는 거 먼저 권수륵 위원님이 잠깐 설명해 주시면 그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 그냥 언론사 입장에서 봤을 때 기자 입장에서. 뭐 기 언론사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 없지 뭐. 네. 아무 감정이입이 없으니까. 네, 네. 컷오프 당했네. 컷오프 했네. 그냥 아웃이네. 네.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걸로 끝이죠. 어. 네. 그냥 아무 감흥이 없지. 이제 간다. 그냥 이제 그럼 저 자리 누가 들어가지? 언론의 시선은 그런 거고. 그런 어떤 산술적 시설인 그렇지. 거고. 근데 당사자 당하는 당사자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많은 날벼락. 이게 경선이라는 제도도 있고 한데 경선 기회 자체가 박탈당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경선이다 또는 제가 총선 출마를 못한다 컷오프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어떤 슬프고 분노했던 것이 아니고요. 어떻든 당시에는 당을 지킬 거냐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분열시킬 거냐의 그 광풍이 몰아칠 때였어요. 네. 작년 12월, 1월, 2월이면 한쪽에서 친노 그렇죠. 패권이냐 아니냐 가지고 탈당이 줄을 잇고 있고 더 이상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이런 탈당의 행진이 시작될 때 적어도 광전남에서 제가 그렇게 갈 수는 없다. 네. 그건 원칙한 거고 설령 잘못했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평가받아야지 네. 자기들이 쌓아놓은 똥은 여기다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새 집 짓고 있으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당을 지켰는데 그 당을 지킴에 대한 어떤 철퇴, 배신, 컷오프였던 거예요. 제가 뭐 네. 국회의원을 출마를 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컷오프를 평상시에 했다면 뭐 제가 3번 했고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컷오프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 컷오프는 그냥 출마에 대한 컷오프가 아니라 민주당의 존재를 부정시키는 거거든요. 네. 당시에는 적어도 제가 민주당의 나름대로 존재 이유를 모든 사람 광주에 거의 사실은 다 탈당했을 때니까 그런 점에 스스로 민주당을 부정한 행위여서 저는 그것이 매우 속이 아팠고 예를 들면 제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을 더 할 수 있냐 덜 할 수 있냐를 네. 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하니까 네. 제 집사람이 여보 국회의원 자리가 당신 자리인가 그것이 당신은 3번 했으면 호상이다 죽어도 뭘 그렇게 그 자체로 가지고 예를 들면 매우 애석해하냐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조언을 하고 이제 충고를 하던데요.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기회를 박탈당했다. 또는 공천을 박탈당했다라는 그 점이 제 관심사가 아니었고 당시에는 네. 그런 스스로 당을 지켜온 강기정을 상장을 줘도 부족할 건데 불명예 퇴진을 시켰다는데 제가 분노했고 좀 마음이 아팠죠. 제가 그 당시 또 특히 이제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까지 소위 그 친문 패권주의라는 그 실체 없는 유령이 아주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반문 정서라는 게
그죠? 예. 예, 널리 퍼지고 그걸 발판 삼아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지고 당을 흔들던 분열 세력들이 당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 당시 실제로 현장에서 지역에서 부딪혔을 때 그 호남 민심이 어땠었나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어제 우리 지구당 창당대회 때 개회식 인사 말씀에도 그랬는데 정말 이성의 결정이 아닌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메르켈이 즐겼었던 이성에 의한 결정, 이성의 결정. 네.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게 네. 지금 정권 교체가 된 지 새 정부가 들어선 지 한 40일 정도가 됐잖아요. 네. 이제 여당 인사하신데 느낌이 어떤지 궁금해요. 글쎄요, 뭐 아직은 이제 제가 정부 일을 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네. 아무튼 축하를 많이 받아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 축하합니다. 그러면 축하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축하는 제가 받을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받아야 할 일이고 고생했습니다는 정말 바닥에서 저는 사실은 작년 탄핵 때 한국을 떠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고생하신 분들이 진짜 수고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저는 축하받을 일도 또 수고했습니다라고 인사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네, 지금 새 정부 50일 정도 가고 있는데 네네. 50일 가고 4, 있는데 50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축하받고 수고했습니다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네. 네. 그 축하받을 일 또 있잖아요. 어제 저 광주 북구갑 예. 아, 지역위원장 예. 그렇죠. 그것은 축하받아야죠. 작년에 전국적으로 우리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회가 사실은 엄청난 모범적인 지역입니다. 네. 지역위 활동도 그렇고 또 지역위 구성원들, 당원들 양질의 당이고 지역위원회 좋았는데 작년에 어느 날 그냥 그 사고지구당으로 돌변이 됐어요. 본의 아니게. 그 정당에서는 사고지구당이 정말 치욕적인 건데 네. 그래서 사고지구당으로 된 지 지금 1년 만에 예. 다시 정식 지구당으로 어제 창당을 했습니다. 네. 굳이 그걸 뭐라 하더라 개편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그건 축하받을 일입니다.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사고지구당은 어떻게 지정이 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제가 지역위원장인데 저를 자르고 공천 안 주고 네. 그 지역을 사고지구당으로 선언하고 지정하고 당시 김종인 네. 비대위원장 때 네. 지정하고 그냥 다른 사람을 거기에 위원장으로 세우는 것으로 사고지구당으로 전락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당원들 또 우리 동협회장들 지방의원들 정말 황당해했죠. 네. 예. 아니 저희도 황당했죠. 저희도 황당했죠. 예. 예, 그 말씀은 예. 또 계속 좀 이따가 여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강기정 의원 하면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가장 인상에 남는 부분이 바로 필리버스터였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잠깐 말씀 여쭤보고 싶은데 그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컷오프가 된 상태에서 네. 필리버스터 임하셨는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야 내가 진짜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런 심경은 안 드셨나? 나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명함 떼가고서 배지 떼가고서 여기 나가서 말 떠들라고 좋은 일도 아니고. 예. 근데 제가 최근에 우선 그 지금 현역 국회의원한테 우리 여당 의원들한테 야 그때 그 테러 방지법 그 개정 안 할 거냐라고 물었어요. 예. 사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그때 그 필리버스터 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이건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하겠다는 소리가 없어서 제가 아무튼 궁금해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네. 아직 명확한 답은 못 들었어요.